자, 1, 2월 달은 그냥 헛소리하고 지난 세월이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좀 한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폼 목록 있죠? 우선 17개를 뽑았는데, 3, 4월 달에는 논변류하고 이제 서반류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요즘 서반류가 문학 이론과 관련돼서 서반류가 많이 나오는 추세고, 그다음 논변류는 또 분석적 독해의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장르 둘을 보고 3, 4월 달에는 이제 가장 문학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하는 잡기류하고 그다음에 증서문 정도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편집글도 조금씩 보고 그랬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 보면은 서반류하고 논변류를 막 어쩌고났을 겁니다. 전에 1월 달인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인지과학 하는 사람들 책을 읽어봤는데 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좀 다르더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 놈들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걔네들 말이 맞겠지 싶어서 이렇게 논변류하고 저걸 좀 일부러 좀 섞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제 작년부터 작년 시험부터 조금 덜해지더니 올해는 아예 그냥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다. 문제풀이반 때나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패러다임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3, 4월하고 5, 6월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문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프린트에도 있듯이 뒤에 백문 읽는 백문 있죠? 백문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예습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문으로 복습하는데 복습을 하나밖에 못 한다. 일주일에 수업을 2개 아니면 3개 나갈 겁니다. 최대한 자세히 나가고 최대한 적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아니면 3개인데 일주일에 복습은 백문으로 복습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그 하나만 갖고 하세요. 전에 많이 비유했던 수강생들한테 많이 비유했던 건데 포유동물들 영역 표시하듯 공부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 동네에서 나도 꿈은 개를 키우는 건데 마당이 없어가지고 산책시키는 거 너무 힘들고 지 혼자 놀게 만들 마당은 없고 또 개들은 꼭 산책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키워봤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산책시키는 사람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쟤들 부지런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역 표시하고 다니는데 비 한 번 오면 다 씻기잖아. 다른 개가 또 표시하면 또 자기 거 헷갈리고. 공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번역본 대조하고 하는 공부는 그냥 옆집 애완견 영역 표시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문법을 익히고 그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될 테니까 여러분들 복습 제대로 하면 문법은 나만큼은 할 겁니다. 2달 지나면, 넉 달 지나면. 그 다음에 백문으로 복습한다. 그 다음에 예습할 때는 교재를 보니까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복습할 때는 백문으로 단락을 나눈다. 자기 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한다.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하면은 답안지 쓰는 만큼 글 한 편에 단락이 4개, 많아야 4개, 5개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답안지 한 문제, 서술형 문제 답안지 양만큼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의 메시지가 뭔가, 글쓴이의 전언이 뭔가 하는 걸 꼭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곁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법, 백문, 단락 나누기,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작가의 메시지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평가, 그래서 한 6단계가 될 겁니다.
그걸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예습을 한다 할 때 내가 오늘 그 쉬는 궁인변부터 뭐 한다 그랬더라? 천담에서까지 한다 그랬나 그랬죠. 그러니까 3편인데 내가 한 편밖에 안 된다. 그럼 그냥 한 편만 하세요. 예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억지로 번역본 대조하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라도 끝까지 버티세요. 보면은 올해도 한번 그런 경험 있었죠.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와가지고 넌 언제 붙기 쉽냐 그러니까 올해 1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 듣고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더라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철밖으로 차지하는 게 애들 장난 아닙니다. 공놀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동네하고도 못해요. 몰라도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번역본 보고 싶은 것도 참아보고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1, 2월 달은 워밍업이라고 치고 3, 4월 달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 7, 8, 9, 10 가면 강도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10번 읽었다면 그때 한두 번밖에 안 읽어요. 가면서부터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 읽고 만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아예 보지도 않고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 모니터 가로막고 있는데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협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오는 스스로 다지시고요. 그래서 우선 1번부터 김매순의 사만의 열려전서까지 보는 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다 못 보면은 그냥 거기서 종강입니다. 양은 전 신경 안 쓰고 질에 매달릴 거니까 그리 아시고 그리고 다 봐서 모른다 그러면 또 보충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보충하면 되니까 그때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궁인변부터 보기로 했는데 교재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첫날이라서 그래도 첫날이니까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말자 싶어가지고 그냥 고른 겁니다. 읽어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제대로 이해했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궁인변. 쉬가 사람을 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의에 대한 변석, 분변 이런 얘기죠. 쉬는 궁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양수가 한 말입니다. 매성유 시집서에서 매성유가 이제 구양수 친구였는데 일찍 죽었나? 죽기도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 매성유가 죽은 다음에 그 시집을 내서 서문을 썼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시집을 냈는지 시집을 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어렴풋하기로는 죽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매성이가 참 불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 위로해 주느라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 요 교재는 이제 차천로의 쉬는 궁인변도 있죠.
그게 아마 차천내 신흥공인변이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은 한번 비교해서 읽어봐도 좋고요. 자, 장유 그러면 이제 늘 이식하고 병칭되는 인물이죠. 이식이 1586년생인가 그래요. 장유가 87년인가 88년인가 그렇고. 근데 이식이 나이로 보면 형인데 이식은 장유한테 따박따박 선배 대우를 합니다. 장유는 좀 이식을 띄엄띄엄 본 것 같아요. 장유가 나이를 속였는지 뭐 민증을 끝까지 감췄던 모양입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사회적 계급은 이제 장유가 훨씬 높았죠. 자, 보겠습니다. 고인이 궁자다 공시, 공시자다 궁. 내왈 신흥궁이냐. 고인이 할 때 써있자는 이제 이 위에 이자죠. 그러니까 써있자가 단독으로 동사로 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위자가 하나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가 서로 호응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볼펜? 뭐뭐라고 생각하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여기다 이게 저기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생략하기도 하고, 여기에 위자가 들어가는데 이걸 생략하기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써있자가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 그냥 동사의 생략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개사죠. 그런데 그냥 편의상 그냥 이자를 동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생략형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가 그 동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써있자가 부사도 되고 개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위용법에서 써있자가 생략된 거다. 그다음 위소용법에서 위자나 소자가 생략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그거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인이 옛날 사람들은 능시자, 궁자, 곤궁한 사람들은 다 공시야. 곤궁한 사람들은 다 공시야. 시에 뛰어난 자가 많았다. 시에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시자, 시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궁이야. 곤궁한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많았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내 말하기를 시는 궁이냐?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 궁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여독 이위불여냐? 근데 나는 이위불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독자는 그냥 편하게 홀로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기 맥락에서 보면 나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독은 기적에 꼭 그렇게 단독자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강조부사입니다. 뭐하고 같냐 그러면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할 때 그럼 이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또한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없어. 뭐뭐 했다, 뭐뭐도 기쁘지 않은가? 그럼 그 다음에 또한 기쁘지 않은가? 말이 되지만 맨 처음부터 또한 기쁘지 않냐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또한 그 뜻 아닙니다. 그 역자도 P, T, K로 들어가니까 역시 강조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독 이위불연이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다 뭐냐 그러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죠.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죠.
하기 쉽지 불영여로도 우리말로 굳이 제대로 옮긴다 그러면 그 여기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니라 역시 기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과연 기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좋고 이제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여독 이위 불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 이위 불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게 이제 논리적 의미죠. 그것만 볼 줄 알면은 틀은 잡히는 거고. 부 천지소위 궁달인자 여인 이취야. 부 천지소위 궁달인자 하늘이 사람을 궁하거나 달하게 만드는 것은 달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얘기죠. 여인 이취야. 사람과는 취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궁하거나 달하게 만드는 것과는 취향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취향이 다르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취향이 다르다 하는 것 이거 의미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하늘이 사람을 궁하거나 달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나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궁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이유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작 따로 있고 인작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맹자 얘기 있죠. 같은 맥락이죠. 여인지 궁달인자 이취 이런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궁하거나 달하게 만드는 것과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궁하거나 달하게 만드는 방법과는 이취야. 취향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그런 그 함의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함의를 살려서 작문까지 할 줄 알면 더욱 좋고, 최소한 그 함의까지는 확실하게 읽어내는 것, 그런 게 독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는 추가 다르다 이래놓고 그냥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느냐, 못 이해했느냐, 본인이 이해했느냐, 못 이해했느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명쾌한 기준이 됩니다. 달어인자, 미필달어천이라. 사람에 의해서 궁달을 한 사람은, 현달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달하게 만든 사람은 미필달어천이라 하늘이 달하게 한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현달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의해서 현달을 이루는 게 아니다. 어쩌면 이제 그 피동형으로 이해하면 제일 빠르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르니 인지소궁자, 안지비천지소다로야. 사람이 궁하게 만든 사람이 어찌 하늘이 달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현달한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의해서 현달한 게 아니니 사람이 궁하게 만든 사람에 의해서 궁해진 사람은 하늘이 달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찌 알겠느냐? 그럼 모른다. 아니라는 걸 모른다. 그럼 결국 보니까
하늘이 다르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도 이해하고 문법 쓰임새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좀 기억하고 억지로 기억해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많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러면 금방이에요. 청시변지야. 청자에 대해서는 이론반에서 저 기출문제 보면서 얘기했었죠. 주어가 1인칭 경우일 때나 본인의 의지나 청원 같은 걸 나타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시변지야. 내가 한번 그것을 변론해보고자 한다. 시험 삼아 변론해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사람들이 논변지 문장을 왜 언제 많이 썼냐 그러면은 되게 이제 과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의 과거는 이거지. 이 과작은 뭐냐 그러면 월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일과까지는 안 가고 월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관리들한테 임금이 과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 달에 뭐 시 한 편 지어라, 시 한 편 지어라, 뭐 그 다음에 글 한 편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심한 임금과 심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뭐 시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라, 뭐 강해라, 뭐 논어를 강해라, 맹자를 강해라 이런 걸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논맹을 안 읽어서 시키는 게 아니죠. 오래됐으니까 이제 기억도 희미할 것이고 의지도 박약해졌을 거니까 공명의 도를 잊지 말아라, 시경 정신을 잊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또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그때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시변지 할 때 이건 뭐냐면 임금이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썼기 때문에 청자를 쓴 거죠. 제가 변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인유항언활.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항언활 해도 되죠. 인항언지활 해도 되고 인항언지하고 알자 빼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논맹부터 해서 논어맹자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더라, 이런 문장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했던가 하는 것들부터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그 공놀이입니다. 공놀이.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 유자 쓰임새 뭐 이렇게 보니까 인유항언활 그럴 때 이때 유자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다른 데서 유자 보면 그때부터는 이게 유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걸 걱정해요. 고민하고. 그럼 다른 데서 유자를 가지고 걱정할 거면 인유항언활의 유자 가지고도 걱정했어야 맞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맹자가 말하는 반복지인이고 주자가 말하는 무드지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문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서 하다못해 있을 유자, 갈 지자 다 막혀요. 그 유자나 지자가 어려워서 막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인유항언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인자 필수야. 인자는 반드시 장수를 한다. 그리고 유덕자 필득기위야.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 적당한 적절한 지위를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도 뭐 유덕자 필듣기 위야. 듣기 위. 득자가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입이 좀 발음하기가 좀 껄끄럽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자 써요. 근데 여기다 득자 쓴 거는 앞에 유자가 나왔죠. 유덕자 필요기 위 하는 거보다 같은 자 반복수가 싫으니까 이제 바꾼 거겠죠. 뒤에는 또 썼잖아요. 유의수. 지위도 같이 차지하고 있고 장수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필듣기위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장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소의 달자야. 세상에서 말하는 달자이다. 현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있다는 건 현달이죠. 근데 장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현달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달자는 그럼 이제 장유가 말하는 궁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협소한 의미의 궁달이 아니죠. 좀 더 폭을 좀 더 넓은 의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사용하는 저기 개념 안에서는. 연이 안회지인 이 32요. 그러나 안회의 인함으로 또 30이 되어서 요절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되는데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런 구법을 쓸 때 여기다 말이를자 써는 게 습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는 안회지인인가? 안회지인 이 32요. 뭐 여기는 뭐 말이일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제 관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원래는 이제 써있자 하나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회지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년의 그 인함을 가지고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지고도 나이 3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했다는 얘기죠. 술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장유는 이걸 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내가 지금 성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소리내서 읽는 것. 이제 그걸 많이 해본 사람 혹시 있다 그러면 여기 안회지인 할 때 여기다 앞에 써있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봤는데 하는 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습할 때 그걸 몰랐다 그런 느낌이 없었다 하면 그 사람은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목젖이 단단해질 때까지 좀 읽어야 돼요. 공자지 대성이 종신의 필부야.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이 공자지 대성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공자지 대성이야. 공자 같은 대성인으로도 성인의 자격으로도 이 종신의 필부야. 평생토록 필부가 되었다. 필부로 지냈다. 필부였다. 그러니 필부였으니 사가위지궁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그들은
지가 가리키는 거죠. 안현이나 공자는 궁하다고 이를 듯하다. 이럴 수 있을 듯하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장유가 말하는 달의 개념은 뭔지는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글 안에서 비춰지는 건 뭡니까? 위와 수죠. 그런데 위와 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명확하지 않지. 그럼 위와 수가 있으면 부와 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비록 그렇지만 수연 그렇다 하더라도 숙지 부이자 내유 대달자 존원이라. 숙지야 누가 알겠는가? 부이자 이 두 사람은 내유 대달자 대달한 것이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머릿속에 박아두란 얘기입니다. 뭐냐면 저도 많이 봐왔게 하는 얘기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왜?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 나는 마음은 나도 욕심은 있으니까 좀 빨리 많은 양을 해주고 싶어요. 신도를 많이 나가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옛날 표정을 보면 모르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야. 이게 분명히 머릿속에 분명히 박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현장에서 구현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더더욱이 힘듭니다. 그리고 꼭 뭐냐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생각나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화장실에 울고 있는 애들. 대달자인가? 유대달자 존원. 그러니까 유자가 있으면 이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습관적으로 붙어. 그러니까 글씨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오유, 높을 존자, 발족자, 놈자자입니다. 금, 오유, 존족자, 존원이야. 그럼 뭐니까 지금 나는 이 발보다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죠. 그러니까 유 대달자 존원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형식을 외우는 게 형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먼저 금, 오유, 금, 오유, 존족자, 존원 혹은 이자, 내유, 대달자, 존원 하면 이 존자 대신에 다른 자 쓸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제자 이렇게 쓰나? 제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하고 비슷해 쓰임새가.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한다. 이거 자동사, 타동사 따진다 그러면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예요. 근데 글쓰기 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보니까 아이씨 남들이 존자 썼는데 제자는 못 쓰겠냐 하고 이렇게
제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마을에 김덕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리유 김덕룡자 재원 혹은 리유 김덕룡자 존원 이렇게 써요. 근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다는 보다는 얘가 낫지. 여기 사람을 쓸 때는. 여기는 달자라고 하는 거. 보존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시 그냥 사람들이 구별 없이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따져 본다면 존자가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재자가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따로 있죠. 그 숙지 누가 알겠는가 부이자 저 두 사람은 도리어 대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대달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인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달이니까 이건 분명히 달어천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세속인들이 말하는 다른 여기서 뭐 위와 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장유가 말하는 달이라는 거는 뭐 대충 뭐 그러니까 도, 덕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 가리킨다는 거지 알 수 있겠죠. 안좌 부득기 수의사. 안좌는 부득기 수의사야. 자기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지만은 불망자, 사라지지 않는 것, 근 우주의 미광이라. 저 우주에 걸쳐가지고, 우주에 남아서 이런 얘기죠. 걸려있다, 뭐 걸려있다, 걸쳐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로 푼다 그러면,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힘드네. 근천지, 그럼 천지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에 남아있어가지고 미광, 더욱더 빛을 발한다. 그 후세에 남겨진 전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리무기위야. 중리는 지위가 없었다. 중리는 그러니까 중리무위와 중리무기위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리무위 하면은 그냥 무엇을 그러니까 공자는 벼슬을 하지 못했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중리무기위 하면은 감상 뭐냐면 공자는 공자라는 인간 자신에게 공자라는 인물에게 어울리는 그럴듯한 자리를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논맹에서 얘기하는 그 각득기소라고 할 때 그 기소에 해당합니다. 중리무기위, 이 만세위사야. 근데 중리는 그 적절한 그 어울리는 그 자리를 지니고 있었지, 차지하지 못했지만 만세위사야. 만세토록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만세위사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가면 만세토록 스승이 됐다죠. 근데 결국 이건 뭐냐 그러면은 만세사 혹은 만세지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세 스승이 되었다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거 역시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이게 별 유향하면 특별히 향기가 있다가 아니야. 이것도 역시 유별향이야. 걔는 특별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만세위사야. 그냥 만세의 스승이 되었다. 만세위사라고 읽고 여러분 해석은 만세위사, 만세사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까 이 별 유향의 유자가 그런 거 봐서 이거 뭐 유자나 위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되었으니 위 공안 부다리 궁자 부지 궁달자야. 그러니까 위 공안 부다리 궁자야. 공자와 안자는 현달을 이루지 못하고 곤궁했다고 이르는 자들은 부지 궁달자야. 궁달을 모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놈자자가 잘 보면은 위 공안 부다리 궁자 하면은 어떻게 볼까? 공자 안자는 부다리 궁 했다고 위 이르는 자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지 궁달자야는 궁달을 알지 못 궁달을 모르는 자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놈자자 빼보세요. 공안은 부다리궁 했다고 이른다면, 생각한다면, 그건 궁달을 모른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놈자자가 사람을 가리킬 경우가 있고, 사물을 가리킬 경우가 있고, 그냥 없어도 그만일 경우가 있고. 물론, 장유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 염두에 두고 글을 썼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빨리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빨리 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쓸데없는 글자 다 지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 2월 달에도 그런 거 한번 해보라 했죠. 글 한 편 골라가지고 거기서 없어도 되는 글자 다 빼보라고 그랬죠. 그 1, 2월 달 한번 과제를 한번 끝났지만 3월부터는 여러분 그거 이제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귀천 풍약지 급기신자 인지망의 궁달자야. 귀천 풍약이 몸에 미친 사들. 그럼 몸으로 귀천 풍약을 겪은 애들이죠. 그 풍약의 약자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곤궁할 약자의 뜻이지. 귀천과 풍궁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 이 몸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귀신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 알아두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애완견 영역 표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까먹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1, 2월 때도 그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아요. 했는데 뭐냐 하면은 그냥 내 힘으로 아니면은 제대로 남의 힘을 빌렸다 하더라도 소화라도 제대로 시켜놓으면은 뭐냐 그러면 설령 오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돼.
설령 올해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도 그걸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손오공처럼 떠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이제 자기 혼자 해도 되는데 늘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혼자 해도 되는데 매달리는 거야. 뭐 학원 강사가 뭐라고 못하지, 안 하지. 그래서 맹작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민주환자 호위 인사라고 그랬어요. 사람 환란 다 남 선생 되기 좋아하는 게 있다. 하나 얘기할까요? 이거 하나 에피소드인데 한 10년 전입니다. 내가 어디 그 나이 많이 드신 한학수한테 이렇게 그 양반이 옛날 양반이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거 한다 그러길래 거기 있는 멤버한테 억지로 부탁해가지고 나 거기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스터디 끝나고서 이제 인사동에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그 후배 애들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술 먹고 있더라고. 왜 여기 모여 있냐고. 쥐들끼리 스터디 했대. 뭐 했냐. 걔들도 다 40 넘은 애들. 뭐 했냐. 그랬더니 뭐랬더니 한성가 뭔가 번역본을 내려고 자기들끼리 스터디 한대. 걔들 번역본 못 낸다는 거든.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래, 취직 안 되면은 뭐 번역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 한문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내가 알겠어. 그래서, 야, 내가 어디, 갔다가 뭐 중선 선생한테 글 좀 배우러 다니는데, 들을만 하더라. 같이 공부할만 하더라. 니들 목숨 내가 내줄 테니까, 그냥 다음 주부터 나와라. 그랬더니, 싫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은 관두고 나도 내 돈 나는 굳으니까 됐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것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들 실력이 뽀록 날까 쪽팔려서 저러는 건지 싶더라고. 실은 관두 새끼야. 그러고도 말았지. 그러고서 한 10여 년 지났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교회를 봐달라고 좀 청탁이 들어왔어. 그 지방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아는 친구야. 그 친구도 쥐능원에 있는 친구인데 옛날 수강생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끔 연락 주고받고 급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던 사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때 싫다고 했던 놈들이 2놈이나 있어. 공부하러 다니라고. 내가 월세금 내가 내준다고. 그냥 밥만 사면 되니까, 밥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밥 사주면 되니까. 한 번 살 거 2번 사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문 공부를 한 20년 한 해 수준이 이건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거 도저히 평가 걸릴 것 같고, 그다음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교열로 그거 받고 내가 이거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고서 돌려보낸 적이 있어. 10년, 20년 해도 그래요. 이 얘기를 굳이 첫날부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은 그 실강성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아주 좀 힘든 거 눈에 안 띄니까 편한 면도 없잖아, 있어.
근데 그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신강생들이 많을 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모이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꼭 학번이 앞선 친구가 거기서 이제 대장 노릇하고 선생 노릇해. 그 나중에 보면은 그 대장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던 애만 떨어지고 후배들은 붙어. 그런 걸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 귀천, 풍약지, 급기신자. 귀천, 풍약이 그냥 몸에 미치는 애들. 귀천, 풍약을 몸으로 귀천, 풍약을 겪는 애들을 사람들은 망령되이 궁달이라고 해요. 궁한자, 달한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지, 망의 궁달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령되이 궁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A는 B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으로 귀천풍약을 겪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바로 저 사람이 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간결하게 이해하려면 놈자자 다 빼는 게 좋지. 구천풍약을 몸에 겪으면 사람들은 망령되이 그냥 다 궁이했네, 달했네 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명성, 방취지, 수우, 후자, 내 천지 소위 지인 궁달인자야. 그렇지만은 명성, 명예와 방취, 향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덕향이죠. 명예나 덕이 방취라는 건 덕을 가르쳐 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이게 많이 쓰니까 이거예요. 분, 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 인품, 덕망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명성과 덕이 수후자, 그래서 드리울 숫자는 이제 전할 전자의 뜻이고, 후대에 전해진 자들이 바로 하늘이 진정으로 궁하게 하고 달하게 한 것이다. 달하게 한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궁하게 하고 달하게 했다는데 여기서 궁자의 뜻은 여기도 역시 없죠. 명성이나 향기가 덕향이 후세에 전해진 자가 바로 하늘이 달하게 해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 현, 풍, 약이 궁달의 판정 조건이 아니라 명과 덕이 궁달의 판정 조건이다 하는 게 이제 장유와 다 일반 사람들의 인식상의 차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 해설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양자 대립 관계죠. 인식상의 대립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리 장황해. 그리고 한 얘기 또 반복하고 한 얘기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유도 과거 시험 답안지라면 이렇게 안 썼겠지. 그러니까 과작이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로 대충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좀 읽어가지고 놈자자 하나 처리만 할 줄 알아도 이제 이걸 읽은 보람이 얻는 거지, 효과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은. 괴여인이 합어천이야. 사람과는 어긋나지만 합어천, 하늘과 부합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괴여인이 합어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맥락상으로 이렇게 보면 살아서는 불우했지만 죽어서는 안 그런 것. 같은 말이죠.
괴어인,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긋났다 하는 거 뭐냐면, 살아서는 뭐 저기, 곤궁하게 살았지만은, 곤궁했지만은, 하버천이나 하늘에 부합했다는 건 뭡니까? 죽어서는 명성과 덕향을 남겼다는 얘기고. 어떤 실기망이 듣기준이라 망을 잃고 진을 얻었어. 그래서 망은 뭡니까? 망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귀와 풍이지. 진을 얻었다는 건 명과 방이죠. 명성과 덕이고. 그러니까 이게 합격자가 그 얘기는 좋은 얘기 해줬더만, 물론 나는 좀 과장 삼아서 한 얘기지만 3번, 4번 맞추고 떨어지는 사람 없다고 한 거. 여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게 공부까지 한문 공부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뭐냐면, 소자 나오면 뭐만 봐 넘어가고, 자자 나오면 뭐만 자 하고도 그냥 넘어간다. 뭘 가리키는지 확인 안 한다고. 시험에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기망은 뭐가, 기망에서 구체적인 것,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귀신의 구체적인 지시 대상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좋은 공부 자료죠. 차고 오소의 달자야. 이것이 진실로 내가 말하는 달이다. 이것이 진실로 내가 말하는 달한 사람들이다. 나 뭐, 소의 달자야. 여기서도 소자가 나오고 자자가 나오면은 뒤에 있는 좌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은 동사가 나오고 좌자가 나와요. 이거는 알아볼 거라고 믿고,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게 소뭐뭐나 소뭐뭐 자나 똑같은 의미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얘가 생략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거하고는 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고 얘는 주어이기 때문에, 의미상 지시 대상이 얘는 목적어고 얘는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해됩니다. 아까 여기 강의, TV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반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반복하세요. 쉬고소해야라. 그러니까 지금 쉬는 궁인변, 그랬으니까 제목이 쉬는 궁인변이니까 이 쉬와 궁달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두 단락을 지금 이 사람 뭘 했습니까? 서론으로 활용했죠. 조금 길죠. 조금 긴 게 아니라 너무 긴 혐의가 좀 있어요.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뭐 가분수랄까? 얘기하는 황금 비율 뭐 이런 거, 그게 안 맞지. 첫 단락은 쉬는 궁인이란 말은 잘못되었다죠. 그 두 번째 단락, 왜 잘못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람 인간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궁달과 그 다음에 진리적 관점에서 보는, 영속적 관점에서 보는 궁달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궁달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세속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다르다. 그 얘기를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쉬고 소해야. 쉬는 소해이다. 쉬가 그러니까 쉬는 재주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성이나 덕향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부족의여 도덕지대야. 그러니까 부족의여 도덕지대야. 그러니까 도덕의 위대함. 그러니까 위대한 도덕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와 덕이 뭐 큰 자 도덕지대라고 그랬는데 요 앞에 보면은 저기 그런 글도 있습니다. 장유에 덕유흉 육일변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덕은 흉한 덕도 있고 길한 덕도 있다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덕지대가 있으면 도덕지 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와 덕에 대하고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의여 도덕에 도덕에 견줄 수 없다. 불의여 도덕 그럼 도덕에 견줄 수 없다야. 부족의여 도덕. 부족의여 도덕지대 그럼 도덕의 그 위대함에 견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있는 글자를 아무런 인식 없이 그냥 다 해석해 주면은 그 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거 굳이 필요 없지 않냐 하고서 자기가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거 필요 없다. 우리 굳이 우리말로 옮길 필요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거는 허사일 뿐이다. 허사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빼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경우 있었어.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그때 강도 시간 뭐 이렇게 시켜두는 거. 그럼 뭘 해. 그냥 근데 불필요한 것 같아서 빼면 왜 그거 빼냐고 뭐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죠. 그놈이 잘못된 거예요. 놈이야 그거는. 학교 선생은 애들한테 학문만 가르치면 돼요. 학문만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전공 실력만 키워주면 돼요. 근데 지 역할 안 하고 뭐 또 실력 없고 한 놈들이 괜히 뭐 애들 가지고 저기 뭐 인사성이 어떻네 뭐 인성이 어떻네 싸가지가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싸가지 있고 없고 그거는 나중에 지가 나가서 피해보면 되는 거 나가서 대가 치르면 되는 거고 어렸을 때 익히는 거지 그 대학에서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쓸데없는 거 빼는 거 뭐냐 그러면 걔 판단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그 진짜 병신 같은 짓이니까. 부족의여 도덕지대야. 그러니까 도덕이 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와 도덕은 급이 깜냥이 다르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왜 이거를 천달이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의 변명이지. 그렇지만 교조 부귀외물이야. 그러니까 부귀 같은 외물이야. 아까 부귀, 그 군천, 뭐 풍약 이런 거죠. 이런 외물과 교저는 지어의 뜻이지. 견주어 본다면 개역 천소비자야. 이것도 시에도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부, 빈, 귀, 천, 명성, 도덕. 하고 싶은 얘기. 시예가 있죠? 이 사람 논리 잡으세요. 그러니까 시예가 명성이나 도덕 같은 거하고는 급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부귀빈천하고 그러니까 부귀빈천도 이 사람의 소유고 이것도 이 사람의 소유물이야. 이거는 물론 물질적 소유고 이거는 재능적 소유겠죠. 근데 지금 여기 대별을 시키는 게 대립관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야, 물론 이거하고 이거는 아니야. 여기에 견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하늘이 만들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다 갖다 붙이, 중간에다 갖다 놓고 중간에다 갖다 놓고 지금 견주지 않죠. 그 둘을 나눠놓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대척 관계를 잘 만드는 게 그 사람은 그만큼 그게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시혜가 이게 뭐 도덕에 견줄 바는 거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은 부귀 같은 외물에 견준다면은 이거는 그쪽에는 편입시킬 수가 없어. 왜? 이거 또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인의 도덕만 천작이 아니야. 시혜도 천작이야. 창성정지미야. 성정을 펼쳐요. 그 성정의 미묘함을, 그 미묘한 성정을, 그러니까 은미한 성정을,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성정을, 그 성정이 그럼 다 사람 심장 속에 있지, 심장 밖으로 드러나는 성정은 없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도덕지 대가 굳이 우리말로 옮길 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죠. 성정을 드러내줘. 펼쳐줘. 그 다음에 탐, 조화지, 오야. 조화를 탐색해. 조화의 오묘함을 탐색해. 굳이 옮겨준다면 오묘한 조화를 탐색해. 하며 문수 부족이 모기화야. 그 문체가 있는, 그러니까 문양을 놓은 비단으로도 모기화야. 그 써있자의 목적어죠, 앞에가. 그러니까 부족이 문수 모기화야. 그러니까 문수를 가지고도, 그 비단을 가지고도 화려함을 견줄 수가 없어. 금옥 부족이 비기진이라. 그 다음에 금옥을 가지고도 부족이 금옥이지. 그러니까 금옥을 가지고도 그 진귀함을 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잖아, 비잖아. 동의관이가 다 비슷한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성정지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시뿐만 아니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 작품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전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정지미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 자기 마음이 그런 줄 다른 사람 본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인이 얘기하고 시인의 노래하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조하지 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근데 두 번의 시를 읽고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웠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조물주가 만들어낸 세상이 이렇게 신묘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시능궁인이라는 말을 이제 구양수가 한 말이라고 아까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시인이 왜 불허하냐 그러면 천벌을 받아서 불허하다 그래요.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왜 천벌을 받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시 작품 속에다 하나의 또 세상을 만들어내죠. 그 화가가 시폭에 화폭에다가 하나의 세상을 또 창조하듯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창조 행위는 그 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창조 행위는 누가만 할 수 있는 그 조물주만 할 수 있는 건데 건방지게 인간이 했으니까 지가 뭐 벌을 받을 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인을 건방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효했던 시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탐 조화지오라고 하는 건 그런 말입니다. 창 성정주의 미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정을 읊는 것, 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거니까 레미제라블 뭐 이런 거 읽어 아 그래 사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다 장발장처럼 돼. 노틀담의 꼭지를 읽으면 그래 아무리 못생기고 추한 놈도 포기한 면이 있어.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게 창성정지미야. 조화지오라고 하는 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 해밍웨이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것 1차 대전 뭐 해밍웨이였나? 뭐 그 사람 읽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뭐 읽고 전쟁터도 저렇게 낭만이 있을 수가 있어. 낭만적일 수가 있어. 해바라기 영화 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저 끌려간 남편 찾아가 나서는 그 러시아까지 가는 얘기. 닥터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잖아. 전혀 다른 면에서 전쟁을 묘사하잖아요. 그게 조화지오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거 뭐냐면 조화지오가 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성경지미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 하는 게 소용없다. 사람 말 하는 게 소용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시인의 솜씨는 그 시인들의 그 화려함, 그 준기함 이런 것들은 그 보석으로도 안 되고 비교가 안 되고 비단으로도 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가이 피관연 유가이 감귀신야. 그러니까 이승세계에서는 관연에 입혀져요. 음악으로 연주가 될 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뻥이죠. 이제 시경 같은 시경 시대에 뭐 얘기는 하는 거지. 유가이 감귀신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승에서는 귀신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음악으로 연주되기도 하고 음악으로 연주돼 연회에서 쓰이고 한편으로는 그 죄의 음악으로 쓰여가지고 저 귀신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명은 뭐 이승에서는 유는 저승에서는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명유 그러면은 이제 논맹 표현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찌어찌하고 한편으로는 어찌어찌하고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죠. 앙불교처럼 부부자가인 그런 것들니까 한편으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이런 얘기지 우러러서는 굽어서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러러 굽어서는 이제 윤동주 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부득시 유지자 기역 우연히 이주야. 그러니까 득시 유지자 하니까 이것도 뭐 득시 이것을 얻어서 그것을 갖고 있다. 이것도 반복이죠. 그냥 동어 반복이죠. 득시 유지자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 어찌 과거에 역시 그것 또한 이게 우연이겠는가? 우연이 뿐이겠는가? 이것 분명히 하늘이 준 것이다죠. 태시. 이제 여러분들 오디오 봤을 때 여기 뭐 시자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으면 일단 제껴놓으라고 그랬지. 원정, 부기, 영성이야. 화공, 가기, 묘사야. 그러니까 원정은 영성을 주고 화공은 묘사를 주었다죠. 가짜도 빌려주었다지. 가짜도 여러 번 보이네. 논어 수리편에서도 봤고, 2달 수업하면서도 논어 수리편에서도 봤고, 200글에서도 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원정이 주어고 영성이 저기 목적어이고 화공이 주어고 묘사가 목적어이니까 태는 태와 시는 끊어져야 돼요. 그냥 태시가 하나로 부사해야 돼. 하나로 부사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선배라고 후배들 데리고 스타즈 한답시고 그러면 후배들 지도한다고 깝죽대고 하다가 지만 떨어져요. 그게 어디서 비롯되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명사야. 그런데 여기서는 대명사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뭐 하냐면 이게 대명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대명사로 이걸 막 해석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또 모르는 기능이 또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 앞날이 가시밭길인데 후배들 장래 걱정 먼저 하지. 나도 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한테 맨날 혼났어요. 공부는 셰프너치 안 하고 실프너치 논다고. 네가 학생이냐 한량이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도 딱 하나 안 한 건 하나 있어. 후배들하고 스터디 한 번도 안 했어. 빠따제로 한 뭔가 하나 읽은 한 번 한 거니. 자기들도 한문 시험 봐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 끝나고 무슨 책 같이 읽어줘. 니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 하는 거. 빠따제로 한 번 하지. 나는 그 외에는 다 선배 아니면 선생들하고 했죠. 후배들하고 해본 적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나이 먹으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할 수밖에 없더라. 내 또래나 그 선배들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선생 아니면 후배밖에 없어가지고 나이 먹어서만 해봤어. 태시 아마도 원정이 성령을 빌려주고 명성을 주고 화공이 묘사를 빌려주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원정과 화공은 누군지 모르지 나도. 그런데 앞에 누구하고 같은 저기 지시대상은 누구하고 비슷해요? 천이야 천. 조물이야. 조화야 조화. 조화공이야. 그 원정이 그 에너지에 같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정령이 자신의 영성을 신묘한 그 성격을 신묘한 천품을 시인에게 빌려주었어. 시인에게 주었어. 부여했어. 자기 걸 내줬어. 화공이 그 조화의 공이 신묘 자신의 묘사를 시인에게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물주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성지 광화나 풍운지 변화야. 해와 별의 그 찬란한 빛, 바람과 구름의 그 변화, 바람과 구름 같은 것들의 그 변화무쌍함, 그 불능 독천기 공용이라. 그러니까 이것들도 모두 다 독천기 공용이야. 자신의 그 공능을 자기 혼자서만 발휘하지 못했다. 누가 또 발휘했어요? 일성 풍운의 공용을 함께한 게 누구야? 시인이야. 얘들 어떻게, 그러니까 시인의 작품이 광화해, 화려해, 반짝거려, 빛나. 그건 마치 일성과 같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이 변화무쌍해. 그 변화무쌍함은 풍운과 같았다. 이런 얘기죠. 역시 보면, 그 보면 몇 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본인의 이해력이죠. 한문 구조나 뭐 이런 거 문법 이거 다 아니야. 그 시인들의 시가 반짝거리는 건 일성 같았고 변화무쌍한 건 풍과 같았어. 이유가 뭐냐? 원정이나 화공이 자신들의 능력을 빌려줬기 때문에. 시인에게. 이게 뭐냐? 하늘이 주었다는 증거다. 시애가 얘기죠. 그래서 때문에 수일례짐이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미미한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지만 기회일 뿐이지만 실여 대화 상유통이야. 실제로는 여 대화와 서로 유통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도 결국 뭡니까? 저 하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 그 다음에 원정, 그 다음에 화공, 얘네들은 다 그 동일 대상이야. 그런데 근데 왜 이름이 달라지냐? 걔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공자가 말하는 정명, 그게 명분이지. 저 정명이지. 명칭이 올바름이지. 똑같은 하늘이야. 그런데 이제 모든 삼라만상의 뭐 자연현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고 할 때 그때는 걔는 뭐냐면 그때는 걔가 화공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을 지배해. 그렇게 애들한테 천성을 부여하고 그래. 그때는 걔가 그때는 걔 명칭 걔는 뭐냐 그러면 그때는 원정이야. 그런 걸 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뭐라고 그래? 그럼 대화라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명칭은 천이야. 연즉 그렇다면은 천지 22인자 하늘이 22인자 이것을 사람에게 준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시인이겠죠. 22인자 그럼 이때 이 시자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지가 가깝지. 이 지자가 더 일반적이지. 근데 지자하고 시자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장유가 그렇게 썼을 뿐이고. 그 다음에 천지 22인자는 천지 이지 비인자 해도 되고 천지 소위 비인자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신흥국인변 무슨 글이든지 한두 편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10편은 그냥 읽어줘. 공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낑낑대고 그거 우리말 공부지 한문 공부 아니야 그거. 그렇다면 하늘이 이것을 사람에게 준 것은 개욕성 만세지명이라
만세토록 전해질 이름을 이루고자 함일 뿐이다. 만세토록 전해질 이름을 이루어준다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달이지. 왜 하늘은 시인한테 그 재주를 부여했는가? 그건 그게 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인은 결국 뭐냐면 공자나 안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 단. 공자나 안자는 도와 덕으로서 달한 사람이고, 시인은 예로서 달한 거고. 그게 왜 동등한 거냐? 그 하늘이 만들어준 거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지. 약간의 정도만 차이만 있지. 인간이 준 거하고는 급이 달라 이 얘기죠. 구구일시지 궁달 유부족론자야.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일시의 궁달, 한순간에 한때의 궁과 다른 유부족론자야. 논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구구일시지 궁달은 결국 달어인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다르고 사람에 의해서 이 현달을 이룬 것들은 유부족론자의야. 역시 보니까 유부족론자이기도 보면 어떨까? 유부족론. 하여튼 유자도 빼도 돼요. 부족론의 논하기 부족하다 해도 되죠. 유부족론자가 그러니까 논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부족론의 논할 것도 없다. 조금 조심스럽다고 할 수는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나 할까? 뭐 그 정도 뉘앙스는 좀 있겠지. 이거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시에도 결국은 천달이다 이 얘기죠. 시에는 인궁이 아닌 천달이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천달이다 보니까 결국 당연히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당연히 걔네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기 불우어서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우했을 때를 방에서는 맞이해서는 방자가 동사죠. 무출인지명 복인지세야.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명성이나 남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초체권고야. 초체하고 권고해서 권궁해서 휴련약 부종일이야. 마치 부종일 하루를 마치지 못할 듯하다. 못할 것 같다. 애가 늙고 병들어 혹은 지치고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루도 못 버틸 것 같다. 휴련은 이게 진유랄 줄자인데 구유랄 줄자인데 앞에 있는 그 마음심 있는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죠 여기서. 역시 의태어니까 여기서는 의태어죠. 근데 의태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잘 옮기는 거 그거는 소설가들이나 하는 거지. 시인도 잘 못할 걸 그거는 걔네들 그 사람들도 의태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공부가 없으니까. 휴련약 부종일이야. 마치 하루를 마치지 못할 듯하다. 때문에 잠이 기주황사냐. 잠이는 두번은 기주황사냐. 황산에서 굶주렸고. 주자는 왜 썼는지 나도 몰라요.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인지 굶주린 채로 황산을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인지 설마 미쳐가지고 날뛰진 않았을 거 아닌가. 호연 종어 단가랴.
호연은 단갈로 일생을 마쳤고 포위로 일생을 마칠 거죠. 그래서 뭐죠? 호연 종어 단갈보다는 이 단갈 종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은 그렇죠. 근데 이 어자를 쓴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장외 표현을 자연스럽게 내 걸로 받아들이세요. 그 있잖아,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보면 그 경상도 전라도 출신들 서울 와가지고 다 뭐 배우니까 서울말 배우잖아. 한문 것도 저기 한문 공부하면서 한문을 안 배웠다. 한문 속으로 오면은 서울말 배우려 서울말 자기도 쓰려고 애쓰면서 왜 한문 공부하면서 한문을 쓰려고 애쓰지 않는 거야? 이하 요절이야. 이하는 요절을 했고. 그러니까 다 뭐죠? 당나라 때 시인들이죠. 근데 진삼은 나도 누군지 몰라요. 진삼은 동사했고, 진삼은 얼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기타. 그 외에 회제 감남자. 회제, 재주를 지니고 있건만 지니고서도 구렁에 빠졌던 자들. 불우했던 자들. 감남은 이제 구덩이 감자니까 뭐 불우했다는 얘기겠죠. 불가순기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적을 수가 없다. 그렇죠. 최고 이시위궁이야. 그러니까 즉자도 이제 뭐뭐 한다면 뭐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맹자 저기 보면 풍부 얘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 고자편인가 어디 보면 그 즉지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 하루는 그냥 저 들판에 갔는데 뭐 이렇게 돼 있지. 사람들이 호랑이 쫓아가가지고 저 담장을 붙어 있다. 이때 그냥 즉자. 이게 꼭 우리말로 뭐뭐 하면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지껏 한문은 뭐 한 달을 배웠던 저 2달을 배웠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가 뭐 한 가지 기능으로만 쓰이는 거 본 적 있나? 그럼 왜 즉자는 뭐뭐 하면이고 지자는 왜 뭐뭐 의야? 왜 걔네들만? 앞뒤가 안 맞죠. 원투가 없잖아. 불가순기야 이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선 분명히 22궁이야. 이러한 것들을 궁하다고 여긴다. 이들을 궁했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약기 소전호원자야. 이것도 역시 전호원자의 전어원이고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쓰면 그죠. 호자 대신 어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전 해버리면 되지. 멀리 전해지다 하면. 부사로 앞에다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호원 했을 때는 이때는 원자는 보어로 보어가 되는 것이 문장 성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약기 소전어 원자야. 그들이 멀리 전해진 것들은 그들이 먼 훗날까지 전해진 것들은 원구 불가무이기단이라. 원수들도 그들의 원수도 불가무이기단이야. 그들의 단점을 찢을 수가 없지. 헐뜯을 수가 없고.
군상 불능탈기해라. 임금이나 재상도 불능탈기해야 그들의 명예를 빼앗을 수가 없다. 엄지유창 마시익광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후세에 멀리 전한 그 명성이죠. 도덕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시인들한테도 덕향이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 그래서 명성은 엄지유창이야. 그러니까 결국 가리면 가릴수록 더욱더 빛이 나고, 가리려고 했어도 더욱 나왔지만 더욱 마시익광이라. 갈아버리면 더욱더 없애려고, 여기서 간다는 건 연만다는 얘기 아니라 없애려고 애쓴다는 얘기겠지.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빛이 난다. 잔고잉보. 남은 기름, 남은 향기. 그들의 유작이지.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 잔고잉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 시인들이 남긴 작품을 가리키는 듯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해야 됩니다. 그런 추론 능력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잔고잉복 이거는 그냥 남은 그 유고를 흔히 쓰더라. 유고를 흔히 비유하는 유고에 대한 비유어로 흔히 쓰이더라라는 이제 데이터가 생겨야 됩니다. 조금 있다 보면. 잔고잉복은 조기 점괘 백세야. 백세를 점괘할 수 있다. 적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일시부기 무능마멸이 불기자. 이거 무능마멸이 불기자는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능해도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지 마멸이 불기할 것도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능이 마멸인지 마멸가 아니면은 마멸 불기를 할 게 없는 자란 얘기인지 구조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좀 아무리 장유지만은 조금 거시기해. 근데 맥락상 의미는 그거죠. 그러니까 일시라고 하는 건 살았을 때를 얘기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살았을 적에 부귀를 누려지만은 나중에 다 사라져가지고 다 사라져서 기억되지 못하는 자들, 기억되지 않는 자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무능이라는 게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민연, 여, 초목, 동부의 문예 기멸이라. 문예 공멸이라. 이건 아마 어디에 나오는 얘기 좀. 이것도 한유가 한 말일 거예요. 초목과 같이 썩어가지고 초목과 같이 썩고 그 다음에 파리나 모기처럼 하루살이처럼 함께 하루살이들과 함께 죽어가는 것. 그러니까 글재주가 없는 애들의 그 덧없는 애들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초목과 하루살이한테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장자에 보면은 해고 부지춘추란 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고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도 벌레충 들어가니까 봄, 가을입니다. 귀뚜라미는 봄, 가을을 모른다.
그런 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예 공멸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역시 보면은 민연 여 초목동부야. 초목과 함께 썼고 여 문예 공멸의 여자가 생략된 거죠. 역시 이것도 문예와 같이 사라져버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 초목동부 이 문예 공멸의 문예 앞에도 여기도 여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게 보일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려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그러면은 안 알려 그 사람 옆에 가서 안 알려주면 그땐 또 몰라. 그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데 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그겁니다.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저기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 얘기 나오잖아. 번역본 보고 공부하면 그 꼴이야. 박이 또 쇠빠지게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뭐지? 어디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힘 좋은 애들은 우리나라 그 게임 하더라. 뭐 100명 해가지고 하면 우승자한테 뭐 상금 주는 거. 힘 좋으면 돈 벌기도 쉽대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추성훈 같은 애들은 이제 할 수 있겠지 그거. 낑낑거리고 올라가봐 뭐합니까? 그 돌멩이 또 굴러 내려와. 그럼 또 내년에 또 그거 굴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다 영생한다고 노량진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목과 같이 썩고 파리와 같이 사라져버리니 소의 달자 과수제호야. 그 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달이라는 게 과수제호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죠. 그러니까 수제호니까 그 제수의 도치지 의문사가 이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누구에게 있느냐고. 근데 제자 대신 존자를 쓴다면은 과수존 누가 보존하고 있느냐고. 존자를 쓴다면 이제 주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자를 쓴다면 목적어로 이제 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수제지만은 자, 달이 누구에게 자, 달이 달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이거 도치죠. 근데 지금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금 방내 수제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방 안에 누가 있느냐 할 때 이때 수제는 이땐 주어죠. 여기서는 분명히 달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니까 이땐 분명히 뭐예요? 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하고 실질적 본질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모습하고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일 뿐이고. 그러니까 표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표현하고 의미하고 달라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의미는 한 가지인데 표현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야. 그러니까 근데 표현하고 의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느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 집착하는 거지. 그리고 지자 해석 안 하면 혼나고 대자 해석 안 하면 건방지다 그러고. 그건 망발이에요. 오호라. 풍금옥자. 금옥이 풍부한 애들. 금옥이 많은 애들.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금옥풍자가 돼야 될 것 같죠. 한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니까 풍금옥이 자연스러워. 여러분들 저기 감각에 자연스러워야지 금옥풍이 자연스러우면 금옥풍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연마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인의지부야. 사람들은 그것을 부라고 이른다. 복헌면자, 헌면을 입은 사람들. 면은 입었다고 할 수 있지, 관이니까. 근데 수레를 입는다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이게 한문이야. 그 수레를 타고 관을 쓴 사람들, 인의지 귀야. 그걸 사람들 귀하다고 한다. 근데 숙지 누가 알겠느냐? 부어 금옥이 귀여 헌면자호야. 금옥보다 부하고 헌면보다 귀한 자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금옥보다 부하다는 얘기가 아니지. 금옥이 풍부한 사람보다도 더 부유하고 헌면을 입은 사람보다도 더 귀한 자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겠느냐죠. 지금 보세요. 이거 다 생략되어 있잖아. 부교 신자 유의지달이야. 자, 몸의 부귀를 지닌 자, 혹은 몸이 부귀한 사람. 여기도 역시 어자가 기능이 설명이 안 되죠. 이 설명이 안 되는 어자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때서 실력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 그 손흥민이 리프팅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걔가 저기 운동장 3바퀴씩 돌았다며. 리프팅으로. 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훈련받았대요. 한 바퀴는 왼발로, 한 바퀴는 오른발로, 마지막 한 바퀴는 양발로. 그러다 중간에 떨어지면 또 공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걔가 그거 하루만 했겠어? 여러분은 어쩌나 이쩌나 기쩌나 소쩌나 이런 거 하루만 하면 돼. 하루만. 축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 손흥민만 그렇겠어? 호날두는 안 했겠어? 메시는 안 했고? 메시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좀 타고난 것 같더라. 부교 신자 유의지달이야. 일신의 부귀를 누린 자도 자조차도 우리는 달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부귀여 예자 이위궁호.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시예를 얘기하죠. 여기서 시예의 부귀, 시예를 통해 시예의 부귀한 자. 시예가 그러니까 풍부한 자를 우리는 위궁호야. 궁하다고 하겠는가? 이때 하위자는 이를 위자로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시에 궁한 자가 그러니까 시에 부귀한 자가 궁하겠느냐?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궁하다고 이르겠느냐? 이를 위자로 보는 게 좀 더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거지.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장래성이 있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어느 게 더 나았냐. 번역본을 보고 싶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쉬는 궁인편만 본다 그러면은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은 번역본을 봐도 그만이야. 내 강의보다 훨씬 번역본을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강의 듣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언발에 오줌 놓는 하지 말란 얘기. 헬륨가스 장대 만들고서 몸이 둥둥 뜬다고 나도 신선됐다고 우기지 말고. 현어 일시자 유의지다랴.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잠깐 동안 현달을 한 것도 우리는 달이라고 이른다. 근데 황현어 만세 자이 위궁호야. 근데 하물며 만세토록 현달한 자, 그 이름을 남긴 자를 우리가 궁하다 이르겠는가? 여기도 말이리자로 대신했죠. 말이리자 안 써도 되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자. 황, 이현어 만세자 위궁호 하면 되죠. 지금 다음 장 어떻겠습니까? 이거 빼버리고 여기다가 말이리자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은 아니야. 이건 장유의 솜씨죠. 근데 나도 이렇게 못 써요. 저렇게는 쓸 수 있어. 이게 써있자 쓰고 저기 위자 쓰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 위자 대신에 이 위자 써도 되고 이를 위자 써도 되고 그런데 이 저 앞에 써있자를 빼고 여기다 말이리자를 넣고 이렇게는 못 써요 나도. 그러니까 글을 짓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요 문장 하나를 만들어라도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이제 그 쉬는 궁인변을 읽고 나서는 이제 저기 뭐 그런 문장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 본 기억이, 본 경험이 생기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황현어 만세자 이 위궁호를 가지고 황이현어 만세자 위궁호로 만들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지소달자 유의지달이야. 사람이 달하게 만들어준 자도 우리는 달이라고 이른다. 달했다고 이른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소달자 이 불위다로요. 하늘이 달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달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달했다고 그러니까. 유시관. 이것을 가지고 보자면은 이것도 다른 일반적으로는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많이 본 게 이시관지 이런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본다. 근데 이거 저 이자를 유자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 써 이자를 이게 또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려고 일부러 쥐어짜냈다 그러면 장유도 별거 아니죠. 근데 그랬겠어, 설마? 유시관이야. 이걸 가지고 보자면은 위, 시능, 궁인, 가호.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도 보니까 가위, 시능, 궁인, 호죠. 그 다음에 능, 달인, 가호야. 가위, 시능, 달인, 호.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위, 시, 앞에서 저기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생략했잖아요. 위, 시능, 달인, 가호야. 그러니까 시가 사람을 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옳겠는가? 시유 조기달이냐? 시조차도 시를 가지고도 사람을 달하게 만들 수가 있다. 황, 유, 대어, 시자워. 하물며 시보다 위대한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고왈. 그래서 나는 말한다. 궁어 도덕지 위 궁이라. 도덕이 결핍된 놈들을 우리는 궁이다. 도덕이 결핍된 자를 궁이라고 하고 통어 도덕이야. 도덕지 위 달이라. 도덕에 통달한 사람을 나는 통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과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여지껏 다 저 반말로 해석했는데 임금이니까 다 저기 존댓말 써줘야 됩니다. 청시변지라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그 독해, 이해의 한 반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 저기 804호 저 발발이 영토 확장 하는 식으로 그렇게들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가끔 저 G스쿨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이름은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보던 아이디가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 10여 년 가까이 되는 아이디도 있어. 하루에 한 편씩만 일주일에 한 편씩만 본다고 치자. 10년이면 지금쯤 한문학과 교수해야 돼.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